재판 상황도 좀 살펴볼게요. 설 변호사님, 어제요. 네. 국정농단에서 첫 선고 중요합니다. 첫 선고가 이루어졌는데 전부 다 유죄를 내렸어요. 그렇죠. 이게 어제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는 게요. 예. 예를 들어 이게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인한 특혜다. 이 말이 이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남용한 그걸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물론 공범은 안 돼요. 의료법에는 의사만 되기 때문에 공범은 아니지만 일단 이게 특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기양 자문이 있잖아요. 예. 이분에게 위정을 했는데 물론 이게 재판에서 부인했지만 위정으로 실형이 나온. 집행유예는 저도 아니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실형 1년이 나왔어요. 앞으로 이게 위정으로 지금 고소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예. 대부분 다 위정으로 고소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시금석이 되면 앞으로 이게 위정이 돼서 엄한 처벌이지. 이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위증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을 내렸다. 놓은 거는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임순 교수는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그거는 이게 재판에서 이제 인정을 하느냐, 자백하느냐, 부인하느냐. 예. 따라서 이게 저분은 계속 부인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 변호사님, 그리고요.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독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피고인들이 많은데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글쎄요, 그분은 전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했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에게 유리한 증언, 그러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입장에서 갑을 관계 내지는 힘의 균형 관계에서 대통령의 어떤 지시나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네, 어떤 네. 자기 방어권을 이제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할 텐데 저분이 과연 유리한지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술적으로 유리한지는 다시 좀 꼼꼼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모든 지금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좀 채택해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는데요. 예. 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최순실하고 네. 지금 최순실도 같이 하느냐, 병합을 해서 같이 하느냐, 아니면 따로 분리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데 예. 뭐 대체적으로 지금 병합을 해서 나가지 않겠냐라는 추측이 우세한 건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각 변호인단들이 과연 어떤 것이 유리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 같은 재판이라든가 나가면은 유리한 재판은 없나요, 본인에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 나갈 걸로 보여요. 아, 전부 다요? 예, 물론 이게 안 나가면 예. 한 번 안 나가면 이게 과태료를 때리고요. 물론 이게 두 번 안 나오면 구인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정언을 끝까지 거부하고 실제 구인까지 하지 않을 걸로 보이고. 예. 왜냐면 이게 이재용 부회장하고 이게 그 공범이거든요. 근데 공범일 때 박 대통령이 본인 재판이 있잖아요. 23일 날. 예. 그럼 이게 본인 재판에서 진술한 조서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게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굳이 뭐 나갈 이유는 없고 저는 이게 본인 재판에만 충실하게 대비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문재인 대통령이 최순실 사건의 미진한 부분 수사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재판이 선고까지 지금 되고 있는데 또 기소가 되는 건가요? 만약에 또 그쪽에 나오면? 미진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한 세 가지 정도 미진한데 예.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우병우 검찰 수사 문제. 그다음에 다른 재벌 있잖아요. 예. SK라든 롯데 뭐 삼성 빼고 다른 재벌 수사 문제. 그다음에 아직 착수도 못한 정유라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어차피 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이제 기소가 이루어지고 그렇죠. 재판까지 가는. 이제 소극제 23일 날 이제 처음으로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뭐 관심이 뭐 여전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날 그 한 150석 되거든요. 재판정이. 예. 그중에 이제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68석이에요. 예. 그 68석에 이제 누가 들어가느냐를 놓고 오늘 희망자를 응모를 했는데 거의 지금 500명이 넘게 몰려가지고 경쟁률이 7.7대 1에 달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뭐 서울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저 지방에서 부산에서도 올라오고 뭐 전라도 신안에서도 올라오고 어떤 분은 이제 박 전 대통령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응모한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역사 현장이기 때문에 내가 꼭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올라온 분도 계시고 그래서 방청권 응모 앞서서 거의 뭐 서너 시간 전부터 줄 서가지고 기다리고 예. 굉장히 23일인데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고 첫 번째 또 재판정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날이기 때문에 예.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재판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게 저 재판 대법정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재판하다가 대통령한테 방을 뺏겼어요. 그래서 이게 이재용 부회장은 소법정으로 가요. 소법정은 한 40명 정도 들어가는데 근데 변호사만 해도 이게 검사가 20명이 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고 저는 이게 방송 중계가 관심이 갑니다. 이게 예. 어느 범위까지 방송에서 중계를 허용할지 법원에서 그걸 이게 재판부가 관심이- 결정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이게 결정을 내립니다. 예. 오늘 추첨할 때 영상 보시면은 가득 메웠죠. 그 정도로 좀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 글쎄 짧게 서 변호사님. 23일 날 예상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이게 제가 보기에 아마 최순실하고 처음 대면하는 첫 재판이 될 거고요.
아마 첫 기회는 이게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 인부 전부 부인할 걸로 다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